이 차가 한국에 출시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우리나라에 들어올 가능성이 이 산타페 디자인을 두고 이런저런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공개된 이 차 상당히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거든요. 오리지널을 계승한 독특한 디자인에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까지 적용을 했고요. 랭글러나 브롱코와는 또 다른 맛의 새로운 오프로더까지 등장을 했거든요. 저는 모터그래프 박홍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토요타 랜드크루저입니다. 세계 어느 곳에서라도 무사히 돌아올 수 있는 자동차, 절대 부서지지 않는 자동차, 둘 다 이 랜드크루저를 설명하는 수식어인데요. 오프로드 주행 능력도 상당히 뛰어난데 내구성도 뛰어나다는 의미를 담고 있죠. 실제로 중동이나 아프리카 이런 지역에서 랜드크루저가 상당히 많이 활약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안 가봤는데 두바이나 이런 곳에서 사막 투어하는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보면은 이 랜드크루저를 상당히 많이들 타보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프리카 같은 곳에서도 정부 기관이나 국제단체, 대사관 이런 곳에서도 관용차로 상당히 많이 활약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만큼 랜드크루저가 엄청나게 튼튼하고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달려준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어떤 통계를 봤는데 미국에서 20만 마일, 그러니까 32만 킬로미터를 주행하고도 여전히 도로에 남아있는 자동차가 어느 정도인지 이걸 조사를 하는 이 데이터가 있었거든요. 랜드크루저는 전체 판매량의 16%가 32만 킬로미터를 주행하고도 여전히 현역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에 판매되는 차량들을 놓고 봐도 독보적인 일인데 랜드크루저가 정말 어마어마한 내구성을 갖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랜드크루저가 1951년에 등장해서 무려 72년에 이르는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토요타의 세단을 얘기할 때 크라운을 빼놓을 수 없고 스포츠카를 얘기할 땐 반드시 수프라를 얘기하듯이 이 토요타의 SUV 하면은 랜드크루저라는 공식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 공개된 랜드크루저가 두 종류입니다. 250과 70인데 사실 2021년에 이미 공개된 랜드크루저가 있죠. J300이라고 불리는 모델인데요. 풀사이즈 SUV,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랜드크루저입니다. 이 250과 70은 그 아랫급에 속하는 모델입니다. 기존의 모델명은 랜드크루저 프라도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엄연히 따지면 이 프라도의 후계 모델이라고 보는 게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4세대 랜드크루저 프라도가 2009년에 나왔으니까 꽤 오래된 모델인 거죠. 모하비도 사골 하는데 이 모하비와 꽤 비슷한 연식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랜드크루저 프라도는 1984년에 등장했습니다. 프레임바디 기반의 정통 SUV를 지향한 모델이었고 숏바디와 롱바디 두 가지 형태로 판매가 됐습니다. 이 랜드크루저 프라도가 갑자기 왜 나왔는지 이거에 대해서 알려지진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1982년, 그러니까 2년 전에 등장한 미쓰비시 파제로의 영향을 받았다는 걸 정설로 판단을 해요. 이 미쓰비시 파제로는 우리에게도 익숙한 현대차 갤로퍼의 원형이기도 하죠. 정통 SUV를 지향했던 모델답게 랜드크루저 프라도, 정확히 랜드크루저 250은 정말 단단하고 강인한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디자인으로 공개가 됐어요. 이 동그란 헤드램프가 적용된 모델이 있고 사각형 LED 램프가 적용이 된 모델이 있거든요. 램프가 동그란 버전은 퍼스트 에디션이라고 하고 양산형은 이 사각형 램프가 적용된 채 판매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살펴보면 꽤 괜찮아 보입니다. 오리지널 랜드크루저에서 영감을 얻은 디자인, 그리고 토요타의 최신 디자인 언어가 결합된 모습이에요. 곳곳의 차체 구성 요소는 파손해도 쉽게 교체할 수 있도록 설계해서 유지관리 부담도 줄이고 실용성도 높였다고 합니다. 저희가 기사를 내고 나서 독자분께 메일을 받았는데 이 차를 디자인한 분이 한국인이라고 해요. 이 토요타 FJ 크루저가 한국 디자이너의 작품이라는 거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이번 랜드크루저도 FJ 크루저를 디자인했던 김진원 디자이너가 참여한 자동차라고 합니다. 이런 아이코닉한 자동차를 디자인했다는 게 정말 같은 한국인으로서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에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소중한 제보 주신 독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셰시는 GAF, 그러니까 프레임바디를 썼는데 강성을 이전보다 50%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이 셰시는 토요타 툰드라, 타코마 같은 픽업 트럭은 물론이고요. 최근 공개된 렉서스 GX에도 공유되는 셰시로 잘 알려져 있죠. 차량의 성격을 생각하면 잘 맞는 플랫폼 같습니다. 차체는 이전 세대의 랜드크루저 프라도보다도 커졌습니다. 전장과 전폭은 100mm 가까이 증가했고 휠베이스도 60mm 정도 늘었는데요. 전반적인 크기만 놓고 보면 기아 모하비와 비슷한 스펙입니다. 파워트레인은 2.7 자연흡기, 2.4 가솔린 터보, 2.8 디젤, 2.8 디젤 마일드 하이브리드, 여기에 2.4 터보 하이브리드까지 총 5종류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아직 글로벌 판매가 시작되진 않았지만 우리나라에 이 차가 들어온다면 하이브리드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하이브리드 모델의 경우 시스템 최고 출력 330마력을 내는데 토요타 크라운, 렉서스 RX 500H에 들어간 그 시스템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변속기가 6단에서 8단으로 바뀌었다는 점 정도겠네요. 오프로드 주행을 염두한 기능들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전반적인 서스펜션 세팅을 오프로드에 특화시켰고 지형 반응 모드도 추가가 돼 있다고 합니다. 랜드크루저 역사상 처음으로 스테빌라이저, 그러니까 스웨이바 분리 기능도 적용이 돼 있다고 해요. 양쪽에 서스펜션을 잡아주고 있는 바가 분리되니까 이 서스펜션의 자유도가 더 높아지는 거죠. 이 바 때문에 이렇게밖에 못 움직이던 서스펜션이 없어지면 훨씬 더 자유롭게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다 보니까 바퀴가 떠서 주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이 스웨이바 분리 기능을 사용해서 이 바퀴를 더 아래쪽으로 떨어뜨리고 접지를 어느 정도 확보를 하는 그런 원리로 주파력을 높여주는 겁니다. 이와 별개로 랜드크루저 70도 공개가 됐습니다. 정말 요즘 차 같지 않아 보이는 클래식한 디자인이 너무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 랜드크루저 70은 이 좀 더 날것의 느낌을 키운 오프로드 성향을 강조한 모델이에요. 실내를 보시면 대후라고 하죠. 중간 변속기까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외 기능들을 보면 정말 요즘 차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수동 에어컨에 디스플레이는 찾아볼 수도 없어요. 파워트레인 조합도 정말 단순합니다. 2.8리터 터보 디젤 엔진에 6단 자동 변속기가 탑재된다고 해요. 여기에 사륜구동은 기본이겠죠. 중간 변속기가 장착돼 있으니까 기계식 사륜구동을 지원을 할 겁니다. 저도 정말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고 많은 분들도 그래 이런 게 SUV지 이런 반응들 보이실 것 같은데요. 토요타에서도 일단 올해 연말부터 일본과 호주에서 판매를 시작하겠다고는 말했는데 아직 그 외 국가에 대한 출시 일정은 공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차가 한국에 출시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우리나라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겠죠. 자세한 건 한국 토요타 분들이 훨씬 더 잘 알겠지만 이거는 좀 기다려 봐야 되겠죠. 불가능하진 않을 것 같아요. 2.4 하이브리드가 탑재된 모델이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들여올 명분은 충분해 보여요. 난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설령 못 들여온다고 하더라도 내가 한국 토요타 사람들 멱살 잡고 설득할 거예요. 이거 들여와 달라고. 그럼 이 차가 들고 오게 되면 국산차 중에는 혹시 경쟁할 만한 게 있을까요? 사실 국산차에서 가격으로 비교를 할 차는 없을 것 같고 아무래도 얘도 되게 비쌀 거예요. 새 거니까. 이제 스펙이나 이렇게 지향점이나 이런 거 따져보면은 프레임 바디에 오프로더 성격도 갖고 있으니까 기아 모하비나 KG 모빌리티 렉스턴 요 정도 아닐까요? 그 두 차가 딱 이 랜드크루저 프라도하고 성격이 맞는 차거든요. 아마 경쟁 상대라든지 차량의 성격은 딱 이 모델인데 직접 경쟁할 수 있는 모델은 없을 것 같아요. 결정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온다 그러면 하이브리드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아까 제가 랜드크루저 프라도를 설명을 해드리면서 미쓰비시 파제로를 의식을 해서 등장을 했다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파제로는 이제 단종됐지만 프라도는 계속 판매가 되고 있는데 조금은 이상하긴 합니다만 그 파제로가 우리나라에서 명맥이 이어지게 됐죠. 산타페를 통해서요. 만약 우리나라에서 랜드크루저가 판매가 된다면 이 또한 상당히 재밌는 그림이 연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격이 좀 많이 비싸게 나올까요? 이게 내년 상반기 판매 예정이고 북미 가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어요. 가격이 어떻게 책정될지 모르겠지만 토요타가 퍼스트 에디션에 일반 모델까지 추가를 해가지고 내놓는 거 보면은 상당히 가격을 좀 세게 잡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결정적으로 이 GAF 플랫폼 자체가 지금 토요타나 렉서스에서 꽤 비싸다고 하는 차들에만 쓰고 있어요. 아마 좀 더 훨씬 비싸게 받지 않을까?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우리나라에 들어올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겠고 자세한 소식이 업데이트되는 게 있으면 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흥미로운 자동차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전 지금까지 모터그래프 박홍준이었습니다.